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메일로 왔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짧아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굳이 생략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이 파주에 사는 공무원이다. 공매 물건이 경매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협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와 관련한 방송을 이제 너무 오래 했죠.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했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팟빵하고 이제 유튜브를 조금씩 하게 하다가 지사들 두면서 이제 2012년부터인가 유튜브를 조금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또 한 3년 전부터 조금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자체가 처음에는 기초반 쪽으로 많이 강의를 했어요. 기초반 쪽. 그러다가 이제 기초반이라는 게 사실 있겠어요? 조금만 하찮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 기초적인 내용 자체를 알아야만 경매를 스타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강의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게 기초반을 강의해놓고 그 위에 중급 좀 하고 고급 좀 하면 요게 이제 몇 년 전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또 몇 년 후에 오는 초심자들은 또 이 몇 년 전에 해놓은 이 어떤 기초반 자료를 찾아볼 능력이 없어요. 통상 보면은 경매 초보자들이 이제 컴퓨터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해놓은 이 강의 자체를 다시 또 그 몇 년 후에 최근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또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고급 강의가 우리 협회 방송에 훨씬 많은데, 사실상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저한테는 환영할 만한 질문이죠. 왜? 기초 질문을 해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질문들도 오면은. 어떤 방송에서,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공매 물건만 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만 해야 되느냐. 옛날에 과거에 NPL 투자 하지 마세요라고 저거는 계속 말을 했지만 NPL 강의가 전국을 휩쓸었고, 이때 NPL 강의로 이제 돈 좀 벌었죠, 학원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망한 사람, 재산을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경매 쪽에서 이쪽 계통에서 공동 투자한다면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피해를 좀 많이 봤죠. 그러다가 원래 경매 쪽으로는 역사적으로 공투를 굉장히 조장하죠. 역사적으로. 왜냐면은 일반적인 경매학원에서는 혼자서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례를 만들려고 교육기관 쪽에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투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경매 실력을 낮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를 속는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몰라요. 원래 항상 속을 때는 잘 몰라서 속죠. 그러다 보면은 별의별 속임이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나 보죠. 공매만 하라. 경매나 공매나, 그죠? 경매나 공매나 도매시장이죠. 도매시장인 거는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돈만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돈만 되면 하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지 경매가 좋으니까 경매만 하고 공매가 더 좋으니까 공매만 하고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하수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아. 그죠? 돈 되면 다 한다. 우리는 인간이 원래 뭐예요? 잡식성이죠. 물론 나는 채식만 해, 난 육식만 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잡식이죠. 그래서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이러죠. 음식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이렇게 편식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매와 공매에서도 보면은 어느 쪽을 딱 한다라고 보면은 하수,
왜? 경매 쪽에서도 돈 벌 거 있고 공매 쪽에서도 돈 벌 거 있고 경매 쪽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물건 쓰도록 하고 공매 쪽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물건이 쓰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매만 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 또는 공매를 하면 경매를 고수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웃기고 똑같은 건데 동대문 가서 사는 거나 남대문 가서 사는 거나 백화점 가서 옷을 사는 거나 돈 주고 사는 건 똑같은데 굳이 동대문 가서 사는 것보다 남대문 가서 사면은 더 고수거나 쇼핑을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 물론 이제 허울 좋은 애들이, 경매는 아무래도 옥션 사이트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공매는 아무래도 옥션이 좀 덜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온비드 사이트를 뒤져야 된다는 점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정보가 좀 감춰져 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공매를 잘하면 뭔가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아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1.1cm, 1mm조차도 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도 없을 뿐더러 뭐를 더 한다고 해서 더 잘난 것도 아닌데 책들을 보면은 공매하는 걸 되게 벼슬인 걸로 표현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경매 초보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눈탱이를 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뭐 다를 게 있나요? 경매하면 공매하는 것이지. 그걸 뭘 공매는 온비드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얘가 우리 속이는구나 라고 즉석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공매 물건이 경매하고 어떤 점이 좋냐? 그런데 보세요. 일단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거하고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거합니다. 그래서 공매는 말 그대로 세금 징수 목적이죠. 세금이 이제 체납되면은 그걸로 공매를 치는 것이고요. 경매는 그냥 일반적인 민사에서 있는 채권자들이 경매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이 좀 다르다. 그다음 진행하는 기관이 좀 다르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 가장 큰 차이는 이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진행이 된다. 매주 10%씩 떨어진다. 경매는 매달 20이나 30씩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 달 있으면 20%나 30%가 차감되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공매도 한 주에 10%씩 떨어지죠. 그러니까 최초 1회차에 10%씩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달이 되면 다음 달이 되면 매달이 아니고 다음 달이 되면은 거의 최소 40%나 50% 가까이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매가 한 달만이라는 기간으로 볼 때는 경매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루어진다. 이런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면은, 공매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되지만, 경매는 명도 소송이 아니고, 인도 명령을 해야 된다. 인도 명령이 명도 소송보다 간단한 느낌 나죠? 왜? 소송, 여기 명령.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가 조금 명도에 있어서 수월한 점이 있다. 어떤 수월함이냐? 강제 집행할 때. 근데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주로 이제 그 명도는 주로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진열했을 때 물건이 어떤 진열되는 어떤 타입이 좀 다르다. 타입?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 여기 보면은 이제 기안 옥션에서 보면은
경매 검색이라고 있어요. 경매 검색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종합 검색 있고 총 검색하기 하면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검색되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물건 수가 11,000건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서의 11,000건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만 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소리죠. 그럼 이 11,000건 중에서 있는 우량 물건을 포기하란 말이냐. 자, 유차를 5회로 한번 해보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5번씩 떨어진 거가 이제 736건씩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1억 2억 돼 있고 20억이 17억 1억 7천 돼 있고 뭐 권리관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1억 9천이 6천 되어 있고 정말로 진짜 돈 1, 2천 버는 건 문제가 아니죠. 경매를 하면서. 자, 5번씩 떨어진 것도 700건이나 있는데 무슨 이유로 공매만 하라 하느냐. 그건 되게 무식한 소리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삿된 의견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를 자기를 되게 띄우기 위해서 마치 그 사이비 종교의 그 지도자처럼 단정적으로 무엇인가 얘기하는 버릇. 그죠? 우리가 통상 그런 버릇들이 있는 사람들 많이 옆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도 보면 공매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공매 검색 한번 보도록 하시죠. 공매 검색도 보면은 공매가 이제 3,300건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보면은, 경매 같은 경우가 11,000건 이상이 있었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3,300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매만 하라라는 말 자체가 이만만 들어도, 좀 말이 안 되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매를 클릭했을 때 이거는 이제 기한옥션은 이런 게 그 잘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더 많은 정보는 결국은 온비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게 사건 번호죠. 그 다음에 뭐 입찰일시 보시면은 6월 28일부터 28, 29, 30 통상 월, 화, 수하고 목요일 날 개찰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등등 있어요. 다 이렇게 위임기간 세무서죠. 이렇게 압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진 뭐 다 있겠다. 뭐 똑같아요. 경매랑.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에 있는 온비드 가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가기를 눌렀을 때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온비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포맷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조금 모양새가 좀 다르죠. 그죠. 입찰 정보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입찰 번호가 있죠. 그 다음 회차는 25회차에 1차, 26회차에 1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입찰은 인터넷으로 해요. 그러니까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입찰을 하지만, 온비드 공매는 주로 인터넷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증서.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잘 적혀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좀 차감되는 걸 보이시죠? 금액이 이렇게 1회, 2회, 3회, 4회, 5회 떨어지면은 2억 6천이 1억 6천 돼 있죠. 거의 그렇죠. 거의 50%까지는 아니어도 6, 22, 66, 36 거의 60%까지 떨어지죠. 60%까지. 그러니까 한 40%는 뚝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매가 한 달 있다가 30%나 20%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실질적으로 공매가 한 달 정도 떨어졌을 때 차익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대신 매주 노출되기 때문에 먼저 집어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집어가는 경우가 좀 적고 한 판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매달 한 번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거는 타입의 차이이지 어느 게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공매로 산 것도 많고 경매로 산 것도 많고 신탁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산 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건을 보는 눈에 관한 문제고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이래독에 관한 문제다. 그죠? 기한옥션하고 온비드의 이래독을 하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론적이에요. 다시 결론을 내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좋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좋은 점이라고 굳이 하나 한다면은 아무래도 공매가 경매보다는 입찰자의 수가 좀 적다라는 거죠. 적다. 아무래도 적다는 것이지 물건이 더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대신 반면에 명도 같은 게 조금 명도에 대해서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최악의 명도 대상자가 존재한다면은 경매보다는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공매가 조금 곤란한 것이 있다. 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 수 있겠습니다.